지금부터는 브레이즈의 그 기능 중에 그 패스 기능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패스는 이게 정확한 그 경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처음 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브레이즈 만들 때 이렇게 템플릿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죠. 자, 이 템플릿을 선택했다. 자, 프리뷰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 다운받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이미지나 동영상이 많을 때 다운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게 하나의 프레이즈가 완성된 프레이즈인데요. 패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면 그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프레이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도화지에 있죠. 이렇게 뭐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추가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진 큰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도화지의 각 부분에 아주 작은 것이 큰 것이 그 다양한 형태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실제 이 프레이즈를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들을 줌인, 줌아웃을 해가면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줌인 했을 때 보여줄 부분, 화면에 나타날 부분이 어떤 것이냐, 어느 부분이냐, 이것을 이제 결정해 주는 것이 패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테스트로 한번 그 실행을 해보면, 프레이즈를 실행을 해보면, 자, 이 화살표를 누르거나 또는 마우스 그 키보드에서 그 화살표 키를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이제 넘어가는데요. 원래는 전체 이 큰 화면에서 넥스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 비전이라고 하는 큰 서클, 이게 아마 모양으로 봐서는 그 프레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자, 이 서클로 이렇게 줌인이 되는 거죠. 이번 스텝에서.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도 또 미션 서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골 서클로 이동을 했고요. 또 이번에는 팀 서클로 이렇게 이동하고, 여기서 리스크로 이동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 프레이즈가 몇 가지의 어떤 기본 오브젝트들을 한 화면에 가득 채워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실제 플레이할 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이 순서에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프레이즈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스텝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한번 엠프티한 블랭크 템플릿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 FT 블랭크 만들어 보면 지금 이제 이게 하나의 도화지가 있고요. 다 비어 있고요. 이 가운데에 텍스트를 입력해라 하고 이제 샘플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이렇게 프레임이 하나, 브래킷 형태의 프레임이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왼쪽 이제 주의하실 것은 이 왼쪽에 그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1 이렇게 있죠. 근데 프레이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최소한 하나의 스텝은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한 화면은 존재하는 것이죠. 화면의 넘버가 되겠습니다. 뭐 일종의 1번 씬 이렇게 되겠죠. 영화로 치자면. 이걸 플레이를 해볼까요? 이거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렇게 비어있는 하나의 화면만 나오는 것이죠. 여기다가 텍스트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텍스트 이렇게 입력하시면, 자, 이제는 실행하면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 이렇게 브래킷이 한 화면에 다 잡히는, 죄송합니다. 그런 이제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좀 응용을 해서 이제 인서트 해보겠습니다. 인서트가 아니고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hello 이렇게 되는 것이죠. hello. 텍스트를 만들어서 이만한 크기로, 자, 첫 번째 브레이킹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전체 화면에서는 지금 왼쪽 브레이킷 안에 텍스트라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 hello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내가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실제 패스 상으로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 여전히 이게 전체 화면이었고요. 여전히 여기 전체 화면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텍스트 브래킷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 hello라는 글씨를 보여주고 싶다. 여기 패스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패스를 누르면 변화가 생기는데요. 왼쪽에 색깔도 좀 바뀌고, 번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1 이렇게. 지금 여기 브래킷에 지금 1이라는 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hello라는 오브젝트로 가서 hello를 이 패스 상태에 선택을 하시면, 자, 보시죠. 그럼 hello가 2가 되면서 왼쪽에 이 hello에 해당되는 화면이 추가가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패스 상에 존재하는 주요한 프레임들,
키포인트들이 이렇게 하나씩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화면이 왼쪽에 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패스를 없애시면 다시 원래 상태로 일반 편집 모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볼까요? 해보면 자, 1번 자, 테스트 브레킷이 나오고요. 2번 이렇게 헬로우로 점프가 되죠. 자, 여기서 위치를 이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헬로우를 적당한 크기로 헬로우가 잘 보이는 적당한 크기로 줌인 해주는 뭐 이런 기능들은 브레이즈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떤 크기를 어떻게 보여주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만드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그 패스의 그 프레임 단위들은 이런 키포인트 프레임 단위들은 패스에서 선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이 선택할 수 있고 이 그 프레임 상에서도 패스 상에서 이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요. 자, 플레이를 하시면 처음에 네, 이렇게 헬로우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헬로우부터 시작해서 테스트 프레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1번, 2번. 네. 이거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것이 패스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프레임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패스는 자 인서트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심플하게 오래 걸리니까 심플하게 쉐입을 한번 인서트 해보세요. 쉐입. 자, 서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서클. 서클 이렇게 만들면요. 지금 서클 패스가 안 잡혀 있죠? 그럼 다시 패스로 올라가서 서클을 3번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럼 지금 패스 어떻게 했냐면 헬로로 갔다가 텍스트로 갔다가 서클로 가는 패스가 되겠죠? 자, 실행해보면 실행 모두가 지금 실행 포인트가 잡 헬로에서 텍스트로 갔다가 서클로 넘어가죠. 자, 이런 패스가 잡히게 됩니다. 네, 전체 모드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스가 잡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패스의 기본적인 화면 단위 아까 이 4번째 프레임으로 가보면 서클이 나오죠. 그러니까 서클을 한 화면에 잡아주죠. 최대한 잘 보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프레지는 이 오브젝트들을 이 패스에 집어넣어주면요, 자기가 자동으로 그 프레임들의 크기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클이면 서클이 최대한 확대가 돼서 줌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요. 문제는 아까 프레임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한 오브젝트가 아니라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표현하고 싶다. 한꺼번에 하나만 잡아주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이런 브래킷 같은 프레임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프레임만 잡아보겠습니다. 뭐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기능인데요. 뭐 히든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히든 프레임을 이렇게 잡고요. 이 안에다가 쉐입을 여러 개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쉐입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패스를 잡을 때 이렇게 패스를 선택을 할 때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서클에다가 패스를 주면 서클만 보이겠죠. 사각형에 패스 주면 사각형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체를 한눈으로 보고 싶을 때는 이 패스를 요 히든 프레임에다가 맞춰주는 거죠. 이건 히든 프레임 말고 다른 프레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임에다 잡아주면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 프레임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특히 이 히든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 외곽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3번부터 플레이 해보면 서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편집 모드에서는 사각형의 얇은 외곽선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든 프레임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을 한눈에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히든 프레임이다.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뭐 다른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프레임도 쓰셔도 되는데 다른 프레임들은 다만 모양이 보입니다.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패스를 잡아주시면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이렇게 바탕화면에 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약간 흐리긴 하지만 네. 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히든 프레임이냐 그다음에 이런 모양이 있는 프레임이냐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식으로 패스를 잘 만드셔서 자유자재로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자유자재로 위치를 선택해서 바꾸실 수도 이렇게 바꾸시면 패스가 꼬이지 않고요. 패스가 이렇게 알아서 번호가 매겨지고 패스가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번호와 번호 사이,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 사이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이 사이에다 다른 패스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롭게 패스에서 번호를 이렇게 오브젝트를 누르시고 그럼 새로운 패스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얘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기셔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어렵게 꼭 이 가운데 있는 서클을 이용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때 필요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 메뉴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이 color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colors and font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theme, 그러니까 테마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지금까지 쭉 보시면 알겠지만 프레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폰트라든가 어떤 색상 이런 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보시면 이런 테마 일종의 theme wizard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테마를 한 번에 바꿀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테마를 미드나잇으로 바꾸시면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검게 만들고 이렇게 글씨색이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요. 인더스트리얼, 그래서 한 번에 전체를 다 바꾸실 수가 있죠. 프레쉬, 그럼 색상이나 이런 것도 약간 프레쉬한 형태로 바뀌고요. 이렇게 사용을 적당한 폰트나 어떤 색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theme wizard라는 걸 눌러보시면 사실은 이게 몇 가지 테마가 제공되긴 하지만 이게 뭐 꼭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현재 테마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변경하실 수가. 그래서 백그라운드 색상 나는 노란색이 좋겠다. 그럼 노란색 바뀌죠. 이렇게 뒤에 보이시죠? 네, 노란색 바뀌고. 여기서 뭐 로고를 보여주고 싶다. 로고를 이제 이렇게 리플레이스 로고 모양 바꿀 수도 있고요. 자, 넥스트 스텝을 가면 이 폰트 각 타이틀 문자들의 폰트를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이틀, 서브타이틀, 바디. 그래서 색상과 폰트를 바꾸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서클 프레임의 색상, 브레이크 프레임과 사각형의 색상, 선, 화살표의 색상, 마커의 색상을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캔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언어가 이 현재 다른 팀에서는 테마에서는 언어가에서 입력을 해보시면 한글 입력이 안 됩니다. 한글 제가 키보드를 한글로 바꾸더라도 이렇게 한글 입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실패 입력이 안 되죠, 그죠? 자, 처음에 이제 이거 때문에 당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한글 입력이 안 돼가지고요. 자, 이럴 때는 테마를 여기 한글 테마가 있어요. 이 한글 테마를 꼭 선택을 하셔야만 한글 입력이 되겠습니다. 한글 테마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한글 테마로 바뀐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테스트 이렇게 입력하시고 한글로 바꾸시면 테마를 줄인 다음에 이렇게 한글이 입력이 되겠죠. 약간 불편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플래시 기반이라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형태로 입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글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테마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그래서 오브젝트니까요. 여기서 이제 테마를 사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